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12,000세대 아파트 단지. 최근 인근 부동산에는 분양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전세를 받아 분양대금을 내려던 일반 분양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세를 끼지 않으면 잔금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 우려되죠. 2천 가구 정도는 피해를 보지 않겠냐. 가계비 총량 규제책에 따라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재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규제하니까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그 절반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 1억 받으려는 데는 한 5, 6천으로 줄고. 금융당국은 강화 조치 전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경우 등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또 일부 은행들이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기계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건 과하다고 봤는데 은행마다 제각각인 규제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은행 또는 이 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도 우려돼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39살 황모 씨는 지난 6월 지은 지 25년 된 서울 대흥동의 34평 아파트를 15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사는 경기 김포도 좋았지만 자녀의 취학 연령이 다가오고 서울 집값은 치솟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김포 집값은 진짜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 김포보다는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지난 상반기 서울 아파트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황 씨 같은 이른바 3040 세대가 전체의 63.7%에 달합니다. 인구 비중으로는 30%가 채 안 되지만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 같은 생애 주기상의 수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선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4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산 걸로 나타났는데 통상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편인 40대도 계속된 오름세에 매수 대열에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실수요자 위주의 장세는 대출 죄기로 부채 총량을 잡으려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기업 맞벌이 3040의 경우 추가 DSR 규제에도 대출 총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원래는 이제 제 명의로 계약을 해놨다가 혹시 몰라서 공동 명의로 지금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출 절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잠재적인 전세 수요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제 설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신혼과 출산 등에 따른 정책자금 혜택 가능성이 있는 30대보다 40대가 대출 규제로 겪을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자 부동산 값도 좀 짚어보죠. 서울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또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0.3% 올랐다, 0.28, 0.26, 여기에서 다시 0.32까지 올랐다가 좀 진정됐다는 게 0.28%입니다. 이게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한 주에 저 정도 올라간다는 건 0.3 곱하기 52주에 보시면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15%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맞습니다. 네, 자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도 66주 연속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던데. 네, 전세 가격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서울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봐도 전세 매물 자체가 상당히 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의외로 이걸 아껴두고 다음에 써야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지금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전세 물건 귀한 상황에서 대출은 안 되고 그리고 갭 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들은 대출 안 내준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 커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집값은 지금 지방은 내려가고 있고 수도권은 오르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나중에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학습 효과를 낳게 되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역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력 있는 분들도 지방의 다주택자도 서울로 몰려올 수 있겠고 지방에 거주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 부동산을 위한 그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지금 좀 동결하고 은행권 대출도 좀 조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 시장 금리대로라면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은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0.8%포인트 이상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저걸 보시면 8월 들어서도 8조 원 넘게 늘었으니까 정부의 고민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 아이러니한 건 올해 주택담보대출 중에 70%가 정책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꿔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꿔줬느냐. 은행들은 혼나고 소비자들은 금리를 높게 산정해서 이자 더 갚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리 떨어질 줄 알고 대출 받았는데 더 오르려면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만한데요. 그렇죠. 지금 그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 은행채 금리인데 은행채 금리는 작년 초하고 비교하면 4.4에서 3.2까지 내려왔고요. 최근 2달 사이만 비교를 해도 3.5에서 3.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내주는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금융권에서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최근 2달 사이에 5대 은행이 돌아가면서 가상금리를 올려서 모두 22차례나 올렸습니다. 이게 그 DSR 규제는 뒤로 미룬 정부가 그리고 대환대출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했던 정부가 정작 은행권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자 비용을 늘리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큰 문제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